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따로 움직이던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과수와 인삼에서 시작된 농작물 피해가 수박, 생강처럼 더위에 강한 밭작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도 블라인드 면접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은 최고 기온이 37, 8도에 이르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더위 체감지수는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8월의 첫날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4도, 안동 2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쭉쭉 오르면서 대구 안동 37도, 군위는 무려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저녁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강한 자외선과 높은 불쾌지수는 물론이고 더위 체감지수도 많은 지역이 매우 위험 단계까지 보이겠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의식저하 등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무척 크니까요. 수분 섭취와 밝고 편안한 옷,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으로 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전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4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으로 과수와 인삼에서 시작된 농산물 피해가 이제는 수박, 생강 등 비교적 더위에 강한 밭작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의 한 생강밭입니다. 지표면과 만나는 생강 줄기가 누렇게 타들어가 손만 대도 부러집니다. 땅 속의 생강도 성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인근의 수박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000평 수박 대부분에서 육질이 적색으로 변해 뒤엉키고 악취까지 풍기는 이른바 피수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이게 뭐 한두 개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80%, 90%가 지금 이 농가가 다 이런. 비교적 더위에 강한 생강과 수박이지만 20일 넘게 이어진 폭염의 기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평소 3,000평 수박밭의 매출은 3천만 원 선. 모종의 농약값, 인건비를 빼면 절반 정도를 손에 쥐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오히려 700만 원 손해가 예상됩니다. 복합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2, 3평은 문수, 장수, 영주시에도 이 지역이 피해가 큽니다. 노지 수박과 생강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의 노지 수박밭만 약 300헥타르.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비슷한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폭염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폭염 상황관리반을 긴급폭염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대책본부는 구조, 구급, 재난구호, 축산, 농업, 수산, 취약계층 등 8개 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현장 대응반을 꾸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오는 2일부터 이틀간 최일선에서 폭염에 대응하고 있는 300여 명의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폭염대책 특별교육을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검찰이 통보한 출두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대구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하던 권 시장은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 조사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 실수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특정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구 선관위는 이를 어긴 권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 공안부는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 시장 주장처럼 고의성이 없었고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책받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시장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곳곳에서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도 블라인드 면접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응시자의 학교나 출신지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건데요. 경상북도의 공무원 블라인드 면접 현장을 이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장,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여부를 놓고 응시자들이 4-5명씩 조별 토론을 벌입니다. 꼭 스포츠 스타나 한류 스타만이 국위 선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농부, 그리고 회사 30년 다닌 직장인, 이런 분들이 다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를 자기 공문이나 파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차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또 비리. 토론 진행까지 응시자들이 도맡고 면접관은 그 모습을 꼼꼼히 지켜봅니다. 오전 집단 면접이 끝나면 오후에는 같은 면접관 앞에서 1대1 개별 면접을 봅니다. 노인들의 열사병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예방책에 대해서. 응시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표를 달았습니다. 면접관이 보는 자기소개서에도 이름이나 출신 지역,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험의 기회가 동등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시험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내놨고 여기에 경상북도는 집단 면접과 자율복장 등을 더해서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면접관이 수험생을 약간은 연고지나 이런 측면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원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수험생을 판별할 수 없었어. 면접 대상은 필기시험을 통과한 1,459명, 하루 120명씩 모두 12일간 면접이 치러집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5% 정도는 탈락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로 시험 일정은 예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지만 공정성은 더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관계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따로 행동한 경우가 많았는데 모처럼 한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에 열렸던 당정협의회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오전 8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시간 후에는 나머지 국회의원들과 따로 현안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내년 국비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야당 의원들이 홀대로 내다 정권 비판까지 가세하자 유일한 여당인 홍일학 의원이 15분 만에 자리를 떠 반쪽짜리 협의회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부터 무소속 정태욱 의원까지 대구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은
중복 사업은 제거하고 또 재량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경우에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정부의 SOC 예산은 감축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한 7% 정도 정액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정액된 예산의 범위 내에 우리 지역 예산을 좀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비 3조 원이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속 있는 사업을 확보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PK에 대해서 뭐 헐대한다든가 패싱한다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공동으로 서로 노력해서 실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극복하는 어떤 노력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통합공항과 취수원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서너 명씩 추진단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합 이전 문제 또 취수원 문제 이런 걸 해결을 해야지 또 부산에서 가덕도 안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건설과 토목의 예산 비중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다 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지역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대구시와 정치권의 공조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의 한 장애인 단체 여성들이 수년 동안 상습적인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여성단체 등 70여 개 시민단체는 철저한 사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여성회 등 75개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의 한 장애인 단체장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수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여성 등 6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며 비판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툭툭 치거나 만지는 성추행으로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차 가해 행위도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매번 이야기했어요.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찾아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고 저기 나보고 회장님한테 달라든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들 장애인 여성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작업장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단체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취업하기란 정말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업 자기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표현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체장 A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간에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법에서 밝혀지겠죠. 조사해서 밝혀지죠.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에 대구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93억 원과 시비 40억 원 등 모두 165억 원을 투입해 융합의료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경북대 산하협력단은 혁신도시에 있는 첨단정보통신 융합산업기술원 6층을 개방형 연구실 시설로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 등 산학 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오늘부터 동구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출입구에서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동구청은 버스정류장 일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플랫폼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각각 인증 관리하는 신기술과 지역 특허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어 신기술 홍보와 함께 공직자가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신기술 플랫폼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전문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농업기술원이 농촌체험 여행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8곳은 청송 덕천마을, 예천 신라식물원 농촌교육농장, 청도 꿈꾸는 공작소 농촌교육농장 등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체험과 함께 온천과 해수욕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휴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학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급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총 학급 수는 11,175학급으로 지난 1학기보다 6학급이 줄었고 학생 수는 23만 2천여 명으로 1,222명이 줄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이 크게 늘어난 지역의 초등학교 4학급을 추가 편성했고 학생 전출로 학생이 없어지는 지역의 중학교 2학급을 줄였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4도, 안동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37도, 군위는 무려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저녁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강한 자외선과 높은 불쾌지수는 물론이고 더위 체감지수도 많은 지역이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지럼증이나 의식저하 등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수분 섭취와 밝고 편안한 옷,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으로 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24도, 고령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 고령 3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3도, 김천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3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3도, 의성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7도, 의성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